3개를 했다는 거죠? 네. 현알이 824-3, 825-8, 843-2 3개요. 네? 지금 있는 이 사진이 원래 있던 거죠?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이게 이제 부식됐다고 한 거예요? 그게 부식된 거 지금 저기 이제 썩어갖고 저기 이걸 뒤에 오래 노출되고 노출되니까. 그 지붕에 노출된다고? 지붕이 놓고 그래요. 또 기둥도 뭐 썩었고. 네. 근데 기둥 썩은 거야 안 갖고 와? 그 옆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초엔 저희가 기둥만 하려고 했던 건데, 기둥만 수리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기둥까지 썩어서. 이 예산은 뭘로 한 거예요? 이 예산은 뭐로 한 거예요? 2,190만 원. 저희 네? 우리 이제 그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이제 시설비 수대비 거기서 했거든요. 꽃길 조성하고 이 파고라고 무슨 관계야? 여기 무슨 꽃길도 아니고. 저기가 공공용이에요. 공공용지에 무슨 여기 꽃길이냐고. 택지주구에 그 도로 옆에 있는 보도지. 보도상에 있는 거지.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 전체적으로 아니 그 서부 지역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출장소 이런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만. 총 6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6개 있었던 거를 저기 3개만 교체해서 시설 그 3개만 설치해준 거죠? 네. 그러면 한 곳에 2개씩 있던 걸 왜 하나만 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럼 그때 다음 연도에 예산이 있을 때 해지 왜 이제 부셔놓고 아니 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 안에 뭐 어떻게 될까 봐요? 그 안에 될까 봐? 멀쩡히 지금 한 군데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 잘 이용하고 있는데 부셔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안 해놓는 거예요 또. 네? 그리고 다른 지붕 교체만 하려고 해서 지붕 교체 기둥이 부식돼서 심각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거 했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요? 철거까지 그거 왜 안 나가봐?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부식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다 부신 다음에 이거 찍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붕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붕 철거할 때 지붕만 철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둥은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철거해야 돼? 기둥에 손상이 안 가도록 잘 해야죠. 어? 네?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 생긴 거. 아, 그러니까 기둥은 안 한다며.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기둥도 문제가 됐다랬죠? 근데 지붕 자체가 뜯어지니까요. 아니, 기둥은 안 고치고 지붕만 하려고 했다며. 근데 썩어서 이게 교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붕을 뜯다 보니까 이 기둥 자체가 이제 그 기둥에 마블려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보니까 썩은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네? 현장 나가봤어요? 보고 현장에서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철거했는지 아십니까? 포크레인을 그냥 긁어버렸어. 기둥을 남긴다고? 기둥을 살리려면 그 지붕판하고 기둥하고 해놓은 이 볼트로 조여놓은 게 있어요. 이거 뜯어야 돼요. 그거 뜯어서 지붕만 싹 걷어내고
해야 돼. 그래야 이 기둥이 온전하게 버틸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그냥 확 뜯어내면 그게 그 밑에 애초부터 기둥만 남기려고 했게 아니라 그냥 뜯은 거요. 부장님 이거는 이제 조사 이제 그 교체하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하려다 보니까 밑에까지 이제 썩어서 아니 철골 그건 얘기가 결정되면서 다르잖아 또. 네, 철골 아니. 결정되면서 지붕을 교체 보니까 기둥도 썩어서 이걸 기둥까지 바꿨다며. 애초에는 기둥은 안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은 틀린 얘기지 그럼 또. 이 얘기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애초에 그냥 싹 부셨다 치면 되는데 기둥은 놔두고 지붕만 문제가 돼서 걷으려고 했는데 막상 걷어보니까 이 기둥도 썩었다. 그래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 과정이 달라져. 전체를 부시는 거하고 기둥을 남기고 부시는 건 달라져요. 그게 지붕하고 기둥하고 이걸 얘기할 그러면은 이거 세우는 걸 위에 가서 올라가 찍은 거야? 이거 어떻게 찍었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찍었다는 걸? 반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놓고 센 거예요? 그런 촬영한 게 아니라요. 아니 보통 한 2m도 더 되는 기둥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절묘하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었지? 항공기로 찍었나?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봐봐요. 이걸 기둥을 위에 썩었다고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2m 넘는 기둥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하려고 항공기 부른 건 아닐 테고. 어디 있는 거 주워다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 시설은 택시 개발할 때 하고 나서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알고 이제 있어요. 외부를 보기는. 알고 있다고. 예, 멀쩡할 수 있어도. 턱 택지 쪽에 조성돼서 저도 처음부터 거기를 찍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유를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대던지 그럼. 결국 안주는 이게 돈이 남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주 건축 농축과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멀쩡한 거 이렇게 다 때려 부셔가지고 했느니. 자,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지자시의원이 계십니까? 네, 권영호 위원장님. 15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 급식 쌀 지원해가지고 196개소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 네. 네. 쌀은 어떻게 지금 사용해 보세요? 어디서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쌀은 업체에서 경로당별로 배분을 하고요. 업체에서 배분해요? 네. 그 업체를 어디서 선정해요? 업체는 처음에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주고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전에는 농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보고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 지도가 이렇게 마련돼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의 원성은 들어봤어요? 맛이 없다는 그런 차이점. 경로당마다 다 하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슈퍼우닝 먹다가 좋은 쌀을 먹다가 지금 입찰해서 어떤 쌀을 주는지 몰라도 대부분 많이 쌀맛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추첨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 15년도 작년도 쌀 추첨쌀로 해가지고 추첨 쌀로 해가지고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일부 본청에서 공급하는 게 그 전복미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이 문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쌀맛 단맛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개선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이제 우리 서부뿐만 아니라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입찰 조건에 이제 평택 쌀을 제시하고 이제 어떤 품종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방법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기왕 어차피 주는 거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르신들이 뭐 특별한 반찬 없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쌀만큼은 좋은 거로 공급해서 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시면. 그럼 맛있는 거 먹다가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서도 이게 경기도 입찰이죠 전체. 예. 그런 걸로 제한 제도를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맨날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서 농민들은 전국 경기도 쪽으로 풀어놔서 이렇게 입찰을 물론 이제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도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 지금 시청에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내년부터 예, 개선될 겁니다. 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어차피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 한간에는 누가 그쪽에서는 전국미 쌀로 좀 돌렸는지 아주 원성이 높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2페이지 안중시장 활성화하는데 안중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시장 형성되는 게 장날 형성되는 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노점상이 오전장이. 예. 그 시장 안에는 그게 요번에 또 5월에 그 시장 매니저도 고용인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봐요?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요. B가 이제 한 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또 C비가 이제 34만 원 해가지고 한 200여만 원의 이제 급여를 주면서 안중시장 활성화 뭐 이벤트 기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획을 매니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고용이니까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번 행사를 거쳐가지고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오시는 손님들도 진짜 늘어나고 전문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니저가 해야 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중시장이 기존 시장, 옛날 시장하고 예, 어떤 장날 형성되는 시장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뭔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저도 발령받고 나서 이제 가봤더니 저도 이제 성탄에 건물을 해갖고 집도 이제 평택 그 통곡시장 부분이라 비교를 해보니까 안중시장은 진짜 뭐 완전히 침체가 된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 시장 내에 네. 그 노점 가운데 네. 통곡시장 같이 가운데 노점을 좀 배치를 해서 먹었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다가 그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지금 노점이 그 시장 내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수협 앞에 네. 그 도로변 거기에 좀 그것도 계시고 활성화되죠. 예, 그 장날 네. 그 수협 앞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건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인이랑 또 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상인의 회장이 이걸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돼서 한 일원화 시켜서 그 예. 시장의 그 전통성 가지고 있는 쪽에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거 떠나면 장날 그 이원화돼서 이쪽에 떠나면 이쪽은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예. 안 되니까. 예.
통곡시장이나 뭐 이렇게 좌대를 좀 배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협의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공단이나 호수공단이 거기 이쪽에 많잖아요. 네, 추석이나 설 그때쯤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좀 권장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적극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상품권도 이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예. 10,000원짜리가 지금 뭐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마케팅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예, 기업체나 쪽에 들어가서 상인회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해야 돼. 거기 홈마트인가 홈플러스? 예. 그분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게 돼야 돼요. 그분들 그 기업체 찾아가서 홈플러스 그 뭐 티켓 그런 거에 상품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이마트 상품권을 주고. 이마트 상품권을 주면은 거의 다 제수용품은 다 거기서 해요. 물론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지역 상권에서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그쪽에서 상품권을 주게 돼서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돈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예. 다 서울로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큰 기업체를 중심으로 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번영회장님이 좀 번영회장님하고 우리 매니저도 고용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해서 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바짝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장 중에서도 보면 안중시장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른 데는 다 활성화 잘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저희들도 좀 되네요. 그리고 2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추진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장소 밤샘 주차 계도 단속했는데 건수가 많이 있는데 액수도 벌칙금 부과를 많이 했어요. 네. 주로 불법 주정차는 뭐 화물차 야간 단속인가요? 화물차 야간당 또 주가 되겠고요. 그 아래 사업용 자동차 계도 단속이 그게 이제 화물차 이제 그 야간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시내 평택 시내 이렇게 교통 문제를 다뤄봤지만은 안중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소통과 그다음에 사고 예방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호승 국가공단의 이제 대형 화물차, 도곡리 아파트 주변에 그냥 대형 화물차들이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통, 소통하고 안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역 주변도 단속의 대상이 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라고 그러면서 또 지역 경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간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소통이 되는 한, 소통이 되는 한 단속을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된다면은 상가 지역 좀 너무 이제 지역 경제가 좀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상가 지역 우리가 이제 야간에 6시 우리가 안중 지역에는 뭐 몇 시에 풀어줬는지 몰라도 상가 그 밀집된 지역에는 몇 시부터 몇 시 단속에는 우리 유예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8시까지 이제 밤 8시 지정을 했는데 청구 상가 지역은 6시로 줄였어요. 2시간을. 그 상임 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6시까지 6시 이후에는 창업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뭐 밀리는 거 아니고 소통이 되는 한 저는 그런 거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 지역하고 같이 그렇게 소통하면서 상가도 살릴 수 있고 물론 불법 주정차 신고도 들어오겠지만 우선 지역 주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먹거리 창출해야 된다는 게 살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놓고 단속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융통성을 좀 해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현 의원님. 지금 44쪽에 보면요. 사회복지과요. 행정심판권 4건이 있는데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좀 실적 청구권은 뭐 어떤 거예요? 어린이집 44쪽. 행정심판,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청구, 미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이첩이 되고 경기도에서 이첩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어떤 민원권이에요? 그게 이제 원장하고 교사, 허위등록 뭐 이런 부분, 서울이 등록했죠. 예, 대표자 따로 있고 뭐 원장 따로 있고 예. 교사 따로 있고 예, 그걸 허위로다가 기재를 했다는 게 예. 그 원장은 2명이 허위가 등록이 돼 있었고, 또 보육교사도 실제 담임이나 뭐 이런 걸 맞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임명을 한 상태였었고. 지금 정영미 어린이집 대표자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왜 다 종결이 됐는데 이거는 진행 중이에요? 그 나머지 종결된 거는 그 원장 한 사람이 그 행정심판을 넣었었는데, 그게 원장 자격 정지, 그거만 자격 정지가 취소가 돼야 되지, 보육교사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정심판이 떨어진 거고, 정의미는 나중에 이제 대표자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행정심판을 또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등록할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고할 때 처음에 등록할 때는 다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면 허위 등록이라든가 또 이제 근무도 안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또 고발 조치까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처분이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고요. 민원이 제기된 몇 군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민원 조치가 민원을 안 넣었으면 이런 거 발견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이제 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도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뭐 주차 단속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안전 주차 단속도 그 카메라 휴대폰으로다가 사진 찍어갖고 민원 올리고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스마트폰. 그럼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스마트폰으로, 네. 저희 CC가 이제 한 50여 대 있는데요. 그걸로 좀 많이 하고, 시민 제보에 의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20분 불법 주정차 그 대면 20분 이상 위반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 이제 그것만 찍어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카메라 단속 그 차량이 나가서 계속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도 20분이 넘으면 과태료 부과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색깔 72쪽에 보면요. 행정상관사 지적사항 중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은 괜찮은가요? 예고제 추진. 저희 그 축사
축산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악취 날 수 있는, 우려날 수 있는 날짜에는 저희가 문자를 미리 이제 그 사업자들한테 악취 시설을 점검을 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기차에 예, 그렇죠. 예, 일기차에서 이제 기압이 가라앉은 날, 그런 날은 이제 문자를 저희가 보내고요. 그 다음에 8개 농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군데가 추가돼서 저희가 개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런 뭐 문자로 보내고 하면은 뭐좀 악취 민원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주인이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를 보고 저희한테 어떻게 조치했다고 이제 오는데 몇 분들은 이제 이 문자를 받으셔도 뭐 연락도 없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좀 문자를 날려서 경각심을 주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또 문자 발송하기 전에도 좀 관리들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뭐 관련해서 방법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꼭 그때만 아니더라도. 이제 축산농가는 저희가 이제 저 축산농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악취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그 포승 지역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예.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데 그 쓰레기 단속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외국인 행범을 뭐 제작 예. 하고 그런 거를 뭐 외국어로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좀 그 이유는 줄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 효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안산시 단원구에 가서 외국인들이 거기가 저희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벤치마킹 해본 결과 실제 이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1년에 뭐 1억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보니까 한 번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벽 단속을 저희가 이제 기간제에 쓰고 그다음에 저희 출장소하고 읍하고 해서 새벽 단속을 저희가 한 5월달, 6월달 두 번 매주 수요일날 실시한 결과 약 30건을 지금 보면 약 한 40%, 50%가 소문도 나고 한번 부과할 때 한 20만 원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누가 서 있나 안 서 있나 막 보기도 하고 먼저는 그냥 버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약간 파급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끔 불시에 새벽 단속을 좀 안중 쪽하고 청북 쪽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 납부는 잘 하세요? 예, 납부는 잘 하고 있습니다. 98% 이상 저희가 보니까 부과되면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 카드도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안산에서 단속하는 실적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좀 약간 겁을 먹고 부과하면 바로바로 내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또 과태료 부과만 해고 예, 안 내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받기가 좀 어려울까 했는데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 좀 하시고 예.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좀 계속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네. 경영하는데. 지금 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정자는, 어디 부서에서 지금 계속됐습니까? 정자. 아시는 분만 저기 정자는 지금 이제 그 마을에 한해서 마을에 땅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서 해주겠어요. 정자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공동주택에서 사는 인구가 거의 한 70%가 넘는다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 옛날에 짓는 아파트들 이런 데에는 정자가 없는 데가 좀 꽤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개 뭐 이렇게 좀 해놨지만은 굉장히 노후되고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그 정자 조례에 의해서 그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받고 그래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여름 같은데 이제 정자에서 이렇게 좀 쉬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 구성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공동주택에도 정자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본청하고 얘기는 좀 했지만 이 안출에서도 그런 그 당위성을 갖다가 좀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 제가 뭐 이 얘기하는 게 맞는 예, 말이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계속 해마다 늘리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상에 이제 나열된 합의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청하고 상의하면서 그 조례 개정 방법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공동주택은 조례에 제외한다로 나와 있다 이거야. 이건 참 모순이니까 그런 거는 좀 빨리 시정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저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생동감 넘치는 서구지역 녹색 공간 조성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다니시면서 정말 이제 이런 우리 그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국유지 이런 짜투리 땅들 이런 데에다가는 무조건 심는 거예요. 나무를 무조건 심어서 이 나무라는 건 정말 우리한테 우리 인간한테 엄청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은 10년,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거기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양재숲이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아주 울창하고 그런 데에는 정말 깨끗한 산소가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먼지, 소음 이런 것만 갖고서나 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관리라는 것도 관리 감독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해가면서 한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거밖에는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을 갖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녹지과에서 좀 많이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심고 공원이고 어디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절꽃이 또 나오는데 이 33쪽에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여기 오송면 단거리에 예, 코스모스 식재라고 써 있어요. 네. 이제 이 여기에 먼저 그 전에 소장님도 이제 뭐 코스모스 거리를 만들어 놨고 뭐 그때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랑 등대서부터 평택꽃까지 가는 도로에 그 전부터 꽃들 우리꽃을 갖다 많이 심어가지고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지고 피고 이래요. 그런데 요번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고기를 갖다 싹 정비를 해버렸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유채꽃이라는 것은 봄에 잠깐 폈다 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나 그 먼저 그 심어놓은 그 계절꽃 올해 피고 나면 내년에 또 계절이 오면 또 피고 여름 되면 또 피고 지고 피고 이렇게 항상 꽃길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훼손을 시켰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유채꽃 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풀만 있는데 정말 잡초만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잡초도 귀하고 자연 생태 그대로 자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잡초 같은데 너무 정말 보기 흉한데 그런 데를 갖다가 정비를 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물론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안중읍이나 어디서 했겠죠. 근데 그래도 감독을 잘하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하신 노랑등대에서 한 이틀 정도 네. 그 자전거도로 옆면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계국이라든가 이제 수레국화 이런 것들이 서 있었는데 네. 지금 겉면에는 지금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도 한번 그쪽을 가봤더니 좀 늦게 심어가지고 조금 나오는 상태인데 하여튼 여러 면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 좋다면 있잖아. 거기에 휘게 꽂혀갖고 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고만은 이런 건 안 돼요. 네. 우리가 앞뒤를 다 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기리아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